특히 지하 구조물의 빔 데이터 전환을 통해 가능한 유지 관리 방안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저희 기술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저희 소프트웨어와 빔 데이터가 연결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언급이 되어 왔지만 이 업계의 토목 기술자분들 중에는 지금 당장에 실행 가능한 사업 분야라고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토목 시설물의 유지 관리 필요성은 과거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에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대한 특별법, 시특법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설물 안전에 집중하던 유지 관리는 경제 성장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 시설의 동시적 노후화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 발생을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20년에는 지속 가능한 기반 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가 성능 예측과 자산관리 개념을 통합한 자산관리 시스템이 더 발전되고 도입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저희는 이 기반 시설물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인식과 함께 급속한 노후화에 대비해야 함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데이터 통합 관리, 성능 평가, 수명 예측, 자산 가치 고효율화, 예산 집행 등이 가능한 이 구조물 자산 관리 시스템 개발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국가 R&D 예산 지원으로 2014년도 말부터 4년간 개발하였습니다. 데모 영상과 함께 설명드릴 이 지하 구조물 에셋 매니지먼트 시스템인 AMS는 웹 기반 소프트웨어로 인터넷 브라우저가 설치된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구동이 가능하고 대시보드 형태로 전체 구조물에 대한 자산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서처럼 네트워크 레벨 구조물 관리로 각 구조물의 안정성, 내구성, 사용성의 성능 지수와 목표 성능 대비 노후도, 성능 저감 지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각 구조물의 건전도 대비 성과 수명과 생애 주기, 비용에 대해서 초기 공사비, 투입 이력, 미래 계획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레벨의 한 구조물에 대해서도 안정성, 내구성, 사용성, 건전도, 성능 지수를 각 구간별로 확인할 수가 있고 계측값 분석, 예측 곡선, 기준을 적용한 성능 예측과 그에 따른 점검비, 보수 보강비, 대수선비의 단기, 중기 예산 계획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AMS의 상세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산 관리 시스템의 관리 대상인 이 지하 구조물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지하에만 하더라도 도시 기능에 필수적인 수많은 지하 시설물이 매설되어 있고 그 규모만 해도 연장이 52,697km로 지구를 1.3바퀴나 돌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복잡한지 이해할 수 있으실 거고 대표적으로 대형 건설 사업인 영동대로나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 그리고 뭐 제1롯데타워, GBC 신사옥만 봐도 그 규모를 짐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대형화되고 있는 지하 구조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즉각적이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 해결책을 건설 사업, 정보와 기술의 융합에서 찾고자 하는데요. 이미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안전 예산의 확대로 국가 안전 R&D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건설 사업 정보화 기본 계획으로 BIM 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과 가상 또는 증강현실과 건설 기술이 융합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연구소에서도 AMS를 진화시킬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빔데이터와 연계시킨다면 설계, 시공, 유지관리 통합을 위해서 나비석과 같은 공정관리 시뮬레이션에서 정의한 WS 세트 구성에 저희 AMS를 추가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연결시킴으로써 비용 예측이나 손상 이력 관리,
구간별 성능 및 위험 구간 가시화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정성 평가와 노후도 예측이 가능한 AMS를 BIM과 GIS 통합 플랫폼으로 진화시켜서 전체 구조물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실시간 관리 위험 지도를 구축하고 구조물의 상태 및 재난, 재해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의사결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각화된 지하시설 정보를 가상현실 세계에서 구축을 해서 4D 기반의 시공관리 지원 및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에서는 에스코 컨설턴트에서 어떻게 BIM을 정의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고 있으며 어떤 BIM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는지 말씀드렸고 2장에서는 저희의 주력 사업 분야 중에 하나인 터널 설계 부문에 접목시킨 BIM 검토 사례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여러 형태로 구성돼서 축적될 이런 BIM 데이터들이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 내용이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미 토목 시장에서의 요구사항은 과거와는 다르게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토목공학의 기술이나 BIM 기술만으로는 해결하는데 분명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에스코 컨설턴트 기술연구소에서는 열린 시각으로 IT, 개발, 장비, 통신 등의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우리의 토목 기술을 연결시키기 위해 선입견 없이 다양한 기술과 연결시키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저희도 매우 많이 배우고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다우데이터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발표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가지 질문들을 올려주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잠시 질문들을 취합해서 시간이 되는 한 답변을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질의응답 시간에는 저희 기술연구소의 팀장으로서 빔 프로젝트에서부터 AMS 개발까지 전체 PM 역할을 담당했던 송준호 차장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웨비나 하면서 관리자 쪽으로 이제 몇 개 질문이 들어온 것들이 있는데요. 한 뭐 2, 30초 정도? 예, 조금 더 추가로 주실 질문 있으시면은 주시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질문 조금 많이 들어온 순서부터 해서 몇 가지 정도만 좀 선별해서 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 다음 Q&A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 첫 번째는 사실 이제 이 웨비나가 크게 이제 앞서 기존에 하셨던 사례 그리고 이번에 검토 실제 설계 검토에 도입해 보셨던 사례 그리고 뭐 유지 관리 쪽 이렇게 세 개 크게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앞서 그 앞부분에서 보셨던 사례 관련해 가지고 일본 관련된 BIM 사례 관련해서 뭐 장비 라이브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작을 뭐 직접 하셨는지 여부를 좀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에스코 기술연구소 송준호 차장입니다. 문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계약 시 현지 수행사에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제공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계약했었습니다.
그러나 뭐 대부분의 라이브러리가 제공됐지만 몇 개의 특수 장비, 아까 보셨던 이렉션 거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장비 라이브러리를 직접 제작을 하는 것을 요청해 왔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질문이 뭐 대충 한 5개 정도 뭐 이렇게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좀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뭐본 모델링 쪽, 그러니까 가운데 쪽 내용에 관련된 질문인 것 같고요. 뭐 11 3D로 모델링을 좀 해보면 뭐 깔끔하게 사면 계획이 이제 바로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 현재 이 웨비나에는 좀 깔끔하게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좀 추가적으로 뭐 팁이나 이런 거를 좀 주실 수 있는지를 여쭤보셨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작했던 어셈블리에서 결과값이 저희도 완성하게 되면은 깔끔하게 나오지 않는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계략적인 결과값을 활용하는 데 목적이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 그 전체적인 최종 아웃풋은 엔지니어를 판단하에 지표면 표정 작업을 수반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사실 뭐 터널 쪽 모델링을 좀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질문 주신 분이. 예, 많이 보셨던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그 뭐 터널 모델링, 구조물 모델링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예, 저도 알고 있는데 터널 설계의 뭐 여러 항목 중에 뭐 빔 모델링 쪽에 대해서 이제 그 구조물 쪽 모델이 아니라 왜 갱구부 쪽에 대한 모델링, 갱구부 설계 그쪽을 좀 우선순위를 주셨는지를 질문해 주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 터널 본선 같은 경우에는 3천 형상을 저희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구상하고 설계 가능합니다. 근데 갱구 사면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면이라고 말하는 2D 환경에서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갱구 사면 계획을 이번에 준비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저기 사실 이 그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 이제 빔 모델링 쪽이 대부분 이제 구조물 위주로 이제까지도 많이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갱구부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방금 답변 주신 것처럼 2D 환경에서 이제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뭐 터널 분석 같은 경우는 해석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어느 3차원으로 좀 예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갱고부 설계를 좀 우선순위로 두신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 질문들은 대부분 이제 그 뒤쪽에 나와 있던 유지관리 플랫폼에 대한 질문이고요. 순차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온 게 그 R&D 연구 프로젝트 그 연구 단계가 어떻게 뭐 시작돼서 뭐 어떻게 뭐 어느 정도 규모로 뭐 이렇게 수행된 건지 물어보셨습니다. 네, 저희 R&D 연구 과제는 2014년 말부터 2018년 8월까지 4년 정도 진행했던 과제였고요. 산자부에서 주관한 R&D였습니다. 뭐 규모를 말씀드리면 뭐 연구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한 26억 정도 지원을 받고 수행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바로 드릴게요. 그 AMS, AMS 사업화에 대한 부분들 아까 전에 뭐 웨비나를 하면서도 언급을 약간 주셨던 것 같은데 그 AMS 사업화가 이제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어 있느냐 뭐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요거를 좀 물어보신 분들이 좀 거기에 대한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지관리 기본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각 산하기관에 유지관리 시스템 도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요구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했고요. 추가적으로 사업화가 하는 과정에서 그 요구 사항들을 받고 피드백하면서 그 시스템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뒤쪽에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웨비나
끝 마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긴 할 건데 아마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웨비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좀 더 자세한 얘기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Q&A 장표 나가고 있는 그 메일 주소로 AMS라든가 아니면 터널 BIM 쪽 이런 거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별도로 메일을 주시면 아마 좀 더 자세하게 추후 답변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마지막 그 질문, 마지막 하나 들어온 거, 그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질문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업화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네. 되는지를 물어보셨으니까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한 번 더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화를 위해서 저희 민자라든가 관공서를 대상으로 계속 컨택 중에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뭐 시간이 한 45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저희 아마 그 설문에 대한 그 코멘트가 나간 거 알고 있는데, 그 설문에 대한 지금 나오고 있네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문에 대한 코멘트, 그 서베이 좀 진행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 오늘 내용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사실 굉장히 BIM을 사실 이렇게 소규모 인력으로 생각보다 되게 오래 끌어오셨는데 이렇게 소규모 인력으로 좀 이렇게 유지해 오시기가 좀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좀 많이 힘드셨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한편으로 좀 들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여기 오늘 나오신 에스코 분들께 좀 이제까지 중간 단계에서 좀 제가 실제로 좀 인터뷰 진행을 했었을 때 좀 중간에 좀 포기를 해야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꾸준히 빔 기술력을 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싶고요. 향후 이제 에스코 컨설턴트에서 터널 구조물 모델링, 이제 갱구 말고 이제 내부 구조물 모델링이나 아니면은 아까 마지막 웨비나 마지막 쪽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이제 AMS 이 유지관리 분야에 대한 좀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마 향후 웨비나를 한 번 정도 더 진행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직 자세한 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뭐 내년 초반 정도의 뭐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좀 추후로 진행될 에스코의 두 번째 웨비나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그 저희 웨비나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뭐 향후 좀 사실은 이제 이 몇 가지 질문들 말고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온 질문들이 조금 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들어오신 분들한테 직접 좀 답변을 좀 개별적으로 좀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웨비나를 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